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설정에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를 2배속 혹은 1.5배속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잘 들리면서도 더욱 빠른 시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해커스 채널은 올바른 사이버 문화와 해킹이라는 기술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이트 해킹을 지향합니다. 불법적인 블랙 해킹에 관한 유익한 정보는 다루지 않음을 알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채널 김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 해킹당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과 대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법 요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킹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셨을 텐데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이상하게 빨리 감소한다면 해킹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앱들이 한 번에 실행이 되고 있다면 그만큼 많은 일을 동시에 스마트폰이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앱이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데에도 배터리 소모가 일어나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앱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서버와 통신을 하는 앱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터리 소모가 심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백그라운드에서 해커들과 연결이 돼 있고 통신이 이루어져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배터리 소모량이 빨라지겠죠. 두 번째로는 핸드폰이 저절로 이상하게 움직인다면 또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핸드폰을 그냥 화면을 꺼놓고 있었는데 앱이 구동됐다든지 인터넷이 켜졌다든지 카메라가 켜졌다든지 혹은 내가 깐 적이 없는 앱이 깔려 있다든지 프로그램이 다운받아져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높은 확률로 해킹 당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해커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막 조작하다가 들킨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대표적으로 두루두루 나타나는 증상이었는데 이 소개된 증상들을 미루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판단이 확실하게 드신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백업 후의 공장 초기화입니다. 사실 백신을 다운받아서 검사를 돌리고 바이러스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백신에 잡히지 않게 백신을 우회하는 이런 패킹하는 방법, 그러니까 숨기는 방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킹을 한번 당한 마당에는 이 백신이 사실은 크게 효과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중요 파일만 백업을 해두고 공장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이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은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별로 친절하게 영상이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 영상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바이러스 파일은 다운 받아놓는 그 자체만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은 바퀴벌레가 봉인되어 있는 박스를 집에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바로 바퀴벌레 서식지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는 순간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예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예방법은 이제 백신이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실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도 굉장히 빨라질 뿐더러 자유로운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신 사용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지 말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사이트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떠오르실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야동 사이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파일들을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그런 사이트도 될 수 있겠고요. 토렌트도 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미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물이기 때문에 그 성인물을 보려고 들어가면 덕지덕지 막 광고 붙어져 있는 거 보이셨죠? 그런데 이제 X 표시는 굉장히 막 손톱만하게 달아놓고 그거 이제 클릭하면 또 다른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해서 이제 바이러스에 결국에는 걸리게 되는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많고요.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정상적인 파일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 성인물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좀 의심되는 이상한 사이트는 안 들어가시는 걸 매우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유료 어플이나 MP3나 영화 같은 거 다운받을 때 돈 내고 좀 구입을 하기 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어둠의 경로로 구하는 절반 이상의 그런 파일들은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들이라는 어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어떤 앱의 실질적인 목적과는 다른 크게 무관한 그런 권한을 요구하는 그런 앱들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굉장히 간단한 게임을 하는 건데 카메라 권한을 요청한다든지 전화, 문자 이런 걸 요청을 한다면 이런 것도 좀 해킹 어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앱 설치만 조심하셔도 해킹당할 확률이 크게 줄어드니까 요거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오픈 와이파이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오픈 와이파이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뭐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오픈 와이파이망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오픈 와이파이의 사용은 정말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아요. 오픈 와이파이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커가 정말 쉽게 탈취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어디에 로그인을 한다든지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정말 쉽게 오픈 와이파이 망에서 해커가 탈취해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노리고 해커가 의도적으로 오픈 와이파이 망을 열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오픈 와이파이 망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블루투스는 사용할 때만 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이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디바이스가 없죠. 블루투스 또한 해커가 침입할 수 있는 경로가 되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해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자동차 해킹이란 이제 말 그대로 자동차를 해킹하는 행위인데, 자동차 안에 있는 이제 ECU라는 이제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는 건데, 이제 소형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컴퓨터기 때문에 해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 엔진이라든지 전반적인 자동차의 구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해킹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침입을 합니다. 이 정도로 블루투스망이 해킹의 경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는 최소한 사용할 때만 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발신인이 의심스럽거나 불확실한 SMS는 모두 삭제하세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스미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게 SMS와 사람을 낙달하는 피싱의 합성어인데요. 오래전부터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던 친구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SMS에는 링크라든지 사진같이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전송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의심스럽다 싶으면 절대 확인도 하지 말고 그냥 지워버리세요. 클릭하시면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으니까 절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몇 가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 숙지를 잘 하셔도 해킹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커스 채널 김주환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